제 방법이 무조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경험상 초보자 분들에게는 가장 무난하고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시면서 한번 카메라에 대한 재미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잼테크 스튜디오의 잼입니다. 제가 예전에 카메라를 처음 다루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간단한 용어라든지 조작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한 내용이었는데 이게 조금 오래되었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초점이 조금 나갔더라고요. 이제 아이폰으로 촬영하다 보니까 제가 화면을 확인하면서 촬영하지 못해서 그런 좀 결함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걸 보니까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들고 또 요청하시는 부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도 있어서 오늘 한번 그 영상을 리뉴얼 해볼까 합니다. 그때보다도 조금 더 자세하게 더 디테일하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나 기종에 따라서 어느 정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메뉴적인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조작 부분, 이 패널 부분도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들 조금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소니 α7C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카메라의 기본 조작부의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에는 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전원을 켜고 끄고 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셔터 버튼이라고 해서 이 셔터 버튼을 꾹 눌러주면 촬영이 진행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파인더라고 해서 이쪽 부분에 작은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눈을 대서 이제 피사체를 확인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밑에는 모니터라고 해서 이제 피사체를 더 큰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는 다이얼이라고 해서 이 다이얼들은 이렇게 돌려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들을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 위에는 또 모드 다이얼이 존재합니다. 이 다이얼을 돌려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드로도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기에 재생 마크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이제 미리 보기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촬영하신 결과물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바로 옆에 또 휴지통이 있습니다. 이 휴지통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찍으신 것들을 지울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엔 렌즈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또 렌즈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긴 한데 하나는 줌링이 되겠고 하나는 초점링이 되겠습니다. 줌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리면은 경통이 나오면서 이제 줌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초점링은 말 그대로 초점을 맞춰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초점링과 줌링 사이에 이런 것들도 존재합니다. 자, AFL은 대다수의 카메라가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굳이 아실 필요는 없게 되겠고요. 그 위에 AF, MF가 있습니다. 오토포커스, 매뉴얼 포커스라고 해서 자동 수정 초점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완전 기본적인 조작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카메라의 전원을 켜줍니다. 이렇게 켜신 후에 이제 다이얼을 돌려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드를 설정하셔야 되는데 초보자분들에게는 다른 어떤 모드들보다 여기 있는 이 P 모드와 오토 모드를 여러분들에게 가장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하시는 모드를 선택하신 후에 찍을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프레임 안에 담아 주신 후에 자, 여기 보면 줌링이 있습니다. 줌링을 돌리면 이렇게 줌을 해서 자, 피사체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줌링 위엔 초점링이 있습니다. 이 초점링은 반드시 여기에 렌즈에 MF라고 되어 있는데 MF가 된 상태에서 잡아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모터가 고장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고 AF라면 굳이 따로 손대지 마시고 여기는 셔터 버튼을 살짝만 눌러주세요. 살짝 눌러주면 이렇게 초점이 맞춰졌다는 표시가 뜨게 됩니다. 이거를 반 셔터라고 하는데 이 반 셔터 상태에서 한 번 더 셔터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촬영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MF 모드로 하실 경우에는 MF로 스위치를 바꿔주신 후에 초점링을 돌려시면서 이렇게 초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사체가 초점이 맞아서 선명해졌다라고 생각이 드실 경우에 이렇게 꾹 눌러서
촬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촬영 방법입니다. 그 다음엔 촬영 자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카메라가 무게도 있고 흔들리기도 굉장히 쉽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세는 초보자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점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들의 왼손을 렌즈에 받쳐주시고 오른쪽을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지할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지지를 하셔도 되겠지만 지지할 부분이 없다고 하면은 이 팔을 최대한 몸쪽에 붙여주신 후에 완벽하게 파지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이래야지 카메라에 대한 흔들림이 최소화될 수 있고 그만큼의 흔들림 없는 깔끔한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씩 익숙해지시면은 이 자세에서 벗어나셔도 괜찮겠지만 본인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이 자세를 조금 더 숙지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 파인더를 많이 사용해서 파인더를 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반드시 안정적인 자세가 파지가 되긴 했었는데 미러리스 같은 경우는 이 모니터를 보게 됨으로써 굳이 이 안정적인 자세 파지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힘이 딸리다 보면은 흔들릴 수도 있고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는 이 자세에서 조금 더 익숙해지신 후에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떨어지면서 촬영을 하시는 것을 초보자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조작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가지 요소라고 한다면 셔터 스피드, 조리개, ISO, 이게 카메라의 3대 요소라고 합니다. 먼저 셔터 스피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에 보시면 이렇게 분수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셔터 스피드를 표시해 주는 건데 지금 제가 30분의 1로 되어 있는데 이 30분의 1은 1초 동안 30번을 찍을 수 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가 이렇게 작으면 작아질수록 아주 빠른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주 느린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셔터 스피드가 너무나 빠르게 되면은 그만큼 빛에 노출된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결과물이 어둡게 나온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만큼 빠르게 포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 반대 같은 경우에는 느리면은 빛에 대한 받아들인 정도가 많아져서 더 밝은 촬영물이 나오겠지만 반대로 더 흔들린 상태로 촬영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활용하시면서 사용하시면은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제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셔터 스피드만 바뀐 상태에서 촬영을 해보았는데 셔터 스피드가 빠른 것과 셔터 스피드가 느린 것 2가지를 촬영했는데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번째로는 조리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셔터 스피드 옆에 F 다음에 숫자가 표시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게 바로 조리개 값이 되겠습니다. 조리개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렌즈의 구멍이 커져서 많은 양의 빛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많은 양의 빛을 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결과물이 밝아지는 촬영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반대로 조리개 값이 커지게 된다면 빛이 들어오는 양이 적어져서 그에 따라서 결과물도 어둡게 촬영되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단순히 이런 밝기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 조리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보케가 되겠습니다. 이 보케라고 한다면은 아웃포커싱, 즉 초점이 맞춰진 부분 외에 다른 것들이 얼마나 흐리게 나오는 정도를 말하는 건데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보케 또는 아웃포커싱 효과가 아주 극대화됩니다. 지금 촬영을 보시면은 초점이 맞춰진 부분은 굉장히 선명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는 반면에 그 뒤에 갈수록 굉장히 흐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반대로 조리개 값이 큰 상태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된다면은 조금 어둡지만 전체적인 모든 것들이 초점 있게 맞춰진 상태에서 촬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리개 값이 낮을 때는 인물 촬영 또는 부각시키고 싶은 단독 어떤 피사체가 있을 경우에 많이 쓰는
조리개가 될 거고요. 반대로 풍경 사진이나 단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모든 초점들이 고르게 나와야 하기 때문에 조리개 값이 높은 상태에서 촬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ISO를 설명드리겠습니다. ISO는 자 옆에 이렇게 ISO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ISO가 숫자가 낮으면은 어둡게 찍히고 숫자가 높으면은 밝게 찍히는데, 왜냐하면은 이 ISO는 센서에서 빛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할 거냐는 뜻입니다. 둔감하게 반응할수록 빛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겠지만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빛에 민감하게 반응하겠죠. 당연한 말이지만 이렇게 해서 촬영한다면 당연히 ISO가 높은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시겠죠? 그게 아닙니다. ISO는 사실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ISO가 높으면은 화질이 깨질 확률이 더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사실 확률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ISO가 낮을수록 고화질, ISO가 높을수록 저화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쉽고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 자체가 노출이 충분한 상태에서는 절대 ISO를 높이지 마시고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ISO를 조작해서 촬영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카메라 기종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 ISO 억제 능력이 좋아져서 고 ISO에서도 조금 준수한 화질을 보여주는 반면에, 그런 카메라가 아니라 조금 보급형 카메라, 그 다음에 저가형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 ISO 억제 능력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ISO가 높을수록 아주 퀄리티가 떨어지는 결과물을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개를 왜 알려드렸냐? 바로 적정 노출 값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모니터를 보실 경우에 적정 노출을 잘 맞춰진다면 그렇게 어둡거나 밝거나 그런 거 없이 준수하게 보이는 반면에, 적정 노출이 맞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모든 촬영의 기본은 사실 이 노출입니다. 노출이 너무나 과하지도 않고 너무나 적지도 않고 적당한 게 가장 좋다라고 판정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특별한 의도가 담지 않는 한 이 적정 노출을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요소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결과물이 어둡게 또는 밝게 촬영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잘 조절을 하시면서 적정 노출 값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카메라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 부분이 있고, 또는 카메라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선으로 만약에 표시가 된 경우에는 정가운데가 적정 노출 값을 맞췄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 경우에는 0이 적정 노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이 수치를 확인하시면서 촬영하시면은 적정 노출을 맞추시는데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게 절대적인 수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카메라가 어떻게 인식을 하냐에 따라서 이 적정 노출이 맞을 수 있고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걸 보시면서 하시되 모니터로 확인을 하시면서 노출이 잘 잡혔는지 조작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린 3요소를 통해서 조금 더 심화된 조작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3요소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가 먼저 알아야겠죠. 카메라에 보시면은 보통 다이얼이 1개 내지 2개는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웬만하면 2개까지는 거의 필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1개 다이얼이 있는 제품은 사실상 조작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정할 때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밑에 다이얼은 셔터 스피드, 위에 다이얼은 조리개로 이렇게 조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얼을 돌려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치를 변경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다이얼을 돌릴 때 수치가 변하는 걸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ISO는 이렇게 메뉴에 들어가면 또 조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ISO를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촬영을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조작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개인적으로 조금 순서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 순서는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바꾸셔도 되긴 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스탠다드한 순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드리거든요. 자, 가장 먼저는 조리개 값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리개는 셔터 스피드와 ISO와는 다르게 촬영자의 의도가 셋 중에선 가장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타이트한 촬영을 하실 경우 조리개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복회가 잘 돼서 예쁜 사진이 나오겠죠. 하지만 뭔가 또 전체적인 그림을 담아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조리개 값이 너무 낮은 것보다는 적당하게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먼저는 조리개 값을 설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셔터 스피드를 조작하시길 바랍니다. 셔터 스피드는 결과물이 흔들리는 정도를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적정 셔터 스피드를 잘 맞춰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높아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낮게 하실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게 아주 클리어하게 잘 촬영할 수 있는 선에서만 적정하게 맞춰주시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다 맞췄을 경우에 마지막으로 ISO를 맞춰주시면 되겠는데, ISO는 적정 노출 값을 맞춰줄 수 있는 만큼만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조리개나 셔터 스피드로 해서 충분히 적정 노출을 잘 잡으셨다면 당연히 ISO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ISO를 조절하셔서 적정 노출 값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순서가 아주 가장 기본적인 순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게 나중에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카메라에 익숙해지셔서 충분히 촬영하실 수 있게 되겠으면 이런 순서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직감적으로 조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카메라의 가장 기초적인 조작 방법과 기본 용어들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카메라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지시거나 초보자이신 분들은 먼저는 P모드, 오토모드를 해서 카메라에 대한 감각을 조금 익히신 후에 그 다음에 이 3요소를 조절하는 방법을 익히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이 3요소를 어느 정도 조작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꼭 M모드로 촬영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익숙해지면은 굳이 M모드로 촬영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 M모드를 잘 사용하셔야지 3요소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저도 실제로 맨 처음에 카메라를 배울 때 무조건 M모드로 촬영하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포커스와 매뉴얼 포커스 두 가지가 또 있는데, 처음에는 오토포커스로 해서 조금 이런 초점적인 감각을 어느 정도 익히신 후에 반드시 MF로 촬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MF와 이 매뉴얼 모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완전한 수동으로 하실 경우 여러분들이 의도하신 것들을 조금 더 잘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카메라의 구도와 느낌,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더 빠르게 익힐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편하다고 오토 모드를 사용하시기보다는 이 매뉴얼 모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카메라에 대한 감각, 그 다음에 결과물에 대한 감각을 조금 더 익히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뭐 구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초보자분들에게 이런 구도적인 측면은 가르쳐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구도가 초반부터 머리에 박히게 되면은 이 구도에 좀 얽매이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이 3요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촬영하시면서 조금 더 사진에 대한 재미를 붙이고 감각적인 측면을 늘린 후에 이런 이론적인 부분, 구도적인 부분을 배우신다면 조금 더 잘 다듬어진 촬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순서로 많은 분들에게 카메라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 방법이 무조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경험상 초보자분들에게는 가장 무난하고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시면서 한번 카메라에 대한 재미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드리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잼이었습니다.